프랑스어로 그러면 Friday. 한글 그 이렇게 부대 한글 임 교수님? Ferrari. 임 교수님? 안녕하세요. 영시로 여러분들의 뿌띠 허세를 10분 만에 충전시켜드리는 영시 10분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에 대한 갈망과 영어로 허세를 부리고 싶은 그런 욕망들을 저희가 채워드릴 텐데요. 호수 1호수와 3교수가 함께합니다. 우리 1호수 3교수님들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에요. 저희가 꽤 이제 방송을 할 만큼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탄력이 붙으셨죠? 네. 네. 잘 리액션 해주실 수 있죠? 네. 자, 오늘 우리 교수님, 송 교수님의 의상은 지난번에 개나리에 이어서 오늘은 벚꽃 스타일. 다음엔 뭐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다 나왔습니다. 이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시를 선택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이 4월이죠. 네네. 4월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선거.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거하면은 되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네. 그러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텐데요. 네. 그래서 선거와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된 시를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저는 쉬는 날 위주로 굉장히 달력을 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선거날 쉬는 날이 아니에요. 저는 선거 방송을 해야 해가지고 선거 방송. 막 7시간, 8시간 생방을 해서 더 힘들어. 근데 요즘에는 또 젊은 분들도, 젊은 세대도 선거나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르치시는 학생들도 그런 거 많이 느낄 수 있죠. 요즘에는 선거장 가서 그 투표 스탬프 손에다 찍어서 이제 인증샷. 인증하는 게 또 유행이죠. 맞아. 그리고 몇 년 전에는 뭐 대학교 1학년도 만 20세라서 투표를 못 하다가 이제 최근에 바뀌어서 고3이나 대학교 1학년 애들도 거의 이제 투표를 해서 이제 많이 조금 인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 선거와 관련해서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조금 뭐 포괄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어떤 시를 볼까요? 좀 찾아보는데 약간 애로사항이 없잖아 있었고요. 선거는 아무래도 민주주의의 꽃이니까 민주주의와 관련된 시를 조금 찾아보니까 다행히 유명한 미국 시인 월트 위트만의 마침 제목에 For You, O Democracy 당신을 위해 민주주의여 라는 시가 다행히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For You are democracy. 예. 괜찮나요, 발음?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이제 리얼 발음, 리얼 본토 발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윤 교수님이 이 시를 한번 낭송해 주세요. 네. For You, O Democracy by Walt Whitman. Come, I will make the continent indissoluble. I will make the most splendid race the sun ever shone upon. I will make divine magnetic lands with the love of comrades, with the lifelong love of comrades. I will plant companionship thick as trees along all the rivers of America, and along the shores of the Great Lakes, and all over the prairies. I will make inseparable cities with their arms about each other's necks, by the love of comrades, by the manly love of comrades. For you, these from me, O democracy, to serve you, my friend. For you I am trilling these songs. 네. 뭔가 되게 열심히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의. 갑자기 치를 치는 순간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막 굉장히 대한 경건하게 막 이 방송도 엄청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막 땀 흘리면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시였는데요. 도대체 누가 썼길래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건가요? 월트 위트만이라고 1819년에 태어나서 1892년에 사망한 70 조금 못되게 사신 오래 사셨네. 장수하셨네요. 그렇죠. 오래 사셨네요. 되게 단명하는 분들만 맨날 얘기했는데. 나라 사랑에 관한 내용이 시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한국으로 따지면 뭔가
한국의 대표 시인 하면 뭐 김소월 뭐 이런 것처럼 미국. 한용운 뭐 이런 분들하고 조금 비슷한 네. 계열이 그렇게 좀 아닐까 한용운하고 싶습니다. 좀 예. 비슷하네요. 어허. 대표적인 시인이시고 또 자유시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갖고 계셔서 자유시. 자유시인이군요. 라임이 있다거나 뭔가 이렇게 행마다 뭐 이렇게 규칙성이 있다라기보다는 뭔가 메모를 쓴 느낌이잖아요. 프리스타일. 한두 문장 그죠? 플립이라는 시집 리브스 오브 클래스 그 시집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시고요. 이분은 시 내용을 엄청나게 많이 쓰셨는데 이제 민주주의의 가장 큰 두 가지 기본 개념이 자유하고 평등이에요. 리버티하고 이퀄리티 그죠? 네. 그 두 개념을 이제 중심 소재로 삼고 이제 자신의 이렇게 의견이나 감상을 포함해서 이제 시 내용을 좀 서술하신 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삶을 보면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좋은 학교를 나온 건 아니고 초등학교 중퇴하셨고 오, 목수로 또 활동하시고 그러니까 독학으로 좀 공부를 한 스타일이었던 네. 분이셨고 또 남북전쟁 그 미국의 남북전쟁은 11워라고 하죠. 대문자로 썼을 때 11워가 이제 남북전쟁이고 소문자로 쓰면 내전이라는 뜻이고 최근에 나왔던 영화 11워도 그죠? 네, 내전과 관련된 내용일 것 같고요. 하여튼 남북전쟁에 참전해서 부상당한 동생 병문안 위에서 워싱턴 갔다가 군 병원에 이제 간호사로 갑자기? 예 간호사로 참전 문병을 갔다가 네, 갑자기 간호사로 근무도 취직. 예 근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와. 오 캡틴 마이 캡틴이라는 또 다른 시가 있어요 이분의. 근데 이거는 이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 이제 교사 그 누구죠 교사 키팅 선생님. 키틴 선생님 존경하는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제 쫓겨나면서 학생들이 이제 좀 경애를 표하는 느낌으로 캡틴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 이제 시 내용에서 그 휘트먼의 시가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이것을 가르쳤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선생님이 티처나 뭐 프로페서라고 얘기하지 않고 캡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실 오 캡틴 마이 캡틴은 휘트먼이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었냐면 에이브럼 링컨 미국 대통령이 이제 총격으로 사망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애도의 표현으로 썼던 시의 제목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되게 이력이 독특하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일을 간호사로도 일을 하셨다가 뭐 저널리스트, 뭐 시도 쓰시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이런 이력도 좀 시에 뭔가 좀 반영이 된 건가요? 풀립 말고도 Song of Myself라고 아, 내 자신을 위한 노래라고 해서 자신의 경험이 녹아든 자유로운 아니면은 그런 감정들을 많이 표현했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게 미국적인 삶이고 또 자기는 미국인으로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제 생활해야 되는가를 시 속에 녹아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월트만 시인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뿌띠 허세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 시 내용을 더 자세하게 확인하고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또 이야기 해볼게요. 네, 저희가 먼저 시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월트 위트만이라는 시인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럼 이제 시를 더 깊게 파볼게요. 우리가 읽어봤던 For Your Democracy라는 시인데, 왜? 지난해부터 늘 이래요, 저. 왜 그러세요? 저보다 발음이 더 좋습니다. 부담스럽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의미가 있는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어차피 나라 사랑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그 느낌의 월트 위트만의 어떤 소회 같은 건데 그러니까 월트 위트만이 생각하는 미국이랑 어떤 나라다와 관련된 형용사들을 조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요 시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indissoluble. dissolve 하면은 뭔가 용해되다 이렇게 고체가 액체화돼서 사라지다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라질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이제 난공불락의라고 이제 번역을 한번 해본 거고요. 또 inseparable, separate 분리되다라는 동사에 in이 붙어서 반대말이 되는 단어고 분리될 수 없는, 그러니까 united의 느낌이 강한 느낌의 단어고 또 splendid, 뭐 화려한, 그 다음에 divine, 이제 성스러운, 그 다음에 magnetic, 뭐 장엄한 이런 단어들로 이제 본인의 미국이란 나라를 이제 여기고 이제 나라를 위해서 그들의 민족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우리가 애국가 전에 이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는 것처럼 미국도 이렇게 그런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는 나라가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미국도 Pledge of the
allegiance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 표현을 윤 교수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The Pledge of Allegiance. I pledge allegiance to the flag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o the republic for which it stands, a nation under indivisible with liberty and justice for all. NBA 중계나 이건 야 메이저리그 중계 보셨네. 초반에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막 야구가 시작할 것 같아. 맞아요. 네, 이제 여기 끝난 다음에 애국가 한 장 부르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 국기에 대한 맹세는 되게 좀 장엄하지 않나요? 일단 성우 톤이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태극기 앞에. 앞에. 지금은 2007년 이후부터 바뀐 것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맞아요.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저희 국민학교 갈 때 입구에서 선생님 이러면 연식이 나와요. 저희가. 선생님 이렇게 딱 서 계시고 들어갈 국민학교 때마다 나는 옛날이야.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이러고서 들어갔거든요. 학교 등교할 매일. 자 그러면 또 초등학교 갈 구문 또 확인해 볼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계 맹사를 왜 말씀드렸냐면 맞다. 예. indivisible 표현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 시에서도 inseparable 분리될 수 없는 나뉠 수 없는 뭔가 통일 국가를 좀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조금 비슷한 맥락의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남북 전쟁이 일어나면서 국가가 어찌 보면은 두 쪽으로 쪼개진 상황인 네.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말고 우리 하나로 가자. 뭐 이런 뉘앙스들을 담고 있었다라고 네. 한다면은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치자. 뭔가 대통합을 하자 막 약간 이런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이 시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번에 원 교수님이 아 예. 구글에서 네. 또 우리 구글 신이시잖아요. 네. 구글 원. 노예. 구글 구글의 신이자 구글의 노예. 이 구글에서 또 뭔가 이미지 검색해서 찾아볼 만한 그런 단어도 있나요? 시에서 좀 반복돼서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comrade라는 단어가 있죠. 예, comrade. 이게 동지, 동무 이런 뜻입니다. 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드라마에서. 네, 유행했던 드라마에서 네. 동무. 어이 남조선 라이크하지 말라. 네, 그런 거 보셨을 때 동지, 동무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가 이 comrade라는 단어고요. 컴레드. 그리고 뭐 만약에 이런 단어들 좀 익숙해지시려면은 친구들하고 같이 술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남조선, 동무 뭐 이런 거 장난치실 때 컴레드 그거 대신에 좀 이렇게 해주셔도 아니 왜? 뭐라고? 컴레드. 후라이 까지 말라고 그러면 컴레드 한번 이렇게 딱딱 해주시고 네 그런 식으로 좀 써보시게 되면은 단어들이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컴레드. 두 번째로 제가 좀 찾아봤던 좀 유익 있게 봤던 단어 중에 하나가 여기 이 시에서는 아까 우리 성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장엄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들이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divine, 그다음에 splendid 이러한 단어들이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또 구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divine으로 구글 검색을 딱 하면 뭐가 뜨시는지 아십니까? 어떤 힙합 가수 네. 사진만 쫙 떠요. 그러니까 힙합 가수 이름 중에 디바인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 아. 사람 사진만 계속 떠요. 그리고 스플렌디드를 딱 뜨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은 호텔 사진이 나옵니다. 미국 그 호텔 체인 중에 스플렌디드라고 하게 되는 아. 호텔 체인이 있는 아,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 오. 호텔 사진만 계속 떠요. 그러니까 네. 구글 검색이라고 하게 되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는 이미지 위주로만 이렇게 그렇겠죠. 쓰여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했던 정보들을 알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구글 말고 좀 다른 사이트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뭔가요? 셔터스탁이라고 하게 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셔터스탁? 네, 셔터가 그 카메라 셔터, 그다음에 스탁이 그 창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셔터스탁, 우리나라 말로 치셔도 됩니다. 셔터스탁 스탁. 치시고 엔터 딱 누르시면은 그 사이트로 뜨게 되는데 그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냐면은 교재 만드시는 분들이 이미지를 구매하는 사이트예요. 아. 그래서 이미지나 뭔가를 사진. 만들 때 그리고 네. 그런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구매하고 싶을 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가 그 셔터스탁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미지에 특화가 되어 있는 사이트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지가 잘 팔리려면 키워드들을 잘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이미지가 어떤 키워드와 연관이 되어 있냐라고 하게 되는 적절성이 되게 높은 사이트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키워드를 쳤을 때 가장 많이 선택을 받은 이미지들이 상단에 노출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키워드를 썼을 때 가장 많이 선택한 이미지부터 위로 뜨다 보니까 그 이미지로
단어 어휘의 의미를 알고 싶을 때는 구글 검색보다는 이 셔터스탁이 훨씬 더 정확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디바인이라고 하게 되는 단어를 구글 검색에서 치게 되면 아까 그 가수 나온다 가수. 그랬잖아요. 셔터스탁에서 딱 치게 되면은 진짜 디바인스러운 사진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이 막 이렇게 뒤에 아우라를 얻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들, 성스러운 네, 이런 그림들 바로 딱 뜨고요. 이 스플렌디드라고 하게 되는 뜻은 되게 장엄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거 구글에서 찾으면 호텔 나온다 그랬는데 이제 셔터스탁에서 찾게 되면은 일단 자연 광경, 광범한 자연 광경들, 네. 쫙 원래 뜻이죠. 진짜로 그 스플렌디드에 맞는 이미지들이 딱 검색이 되게 되어져 있어요. 어허. 네, 그래서 이제 혹시나 그냥 단어를 찾으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찾으셔도 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미지를 가지고 단어의 의미를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셔터스탁이라고 하게 되는 사이트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 셔터스탁. 좋습니다. 영문과 교수님 맞으시죠? 교수님. 샷다스탁? 아니. 카메라는 샷다를 잘 눌러야 돼요. 아니, IT 관련 교수님 같아요. 구글과 셔터스탁. 난 또 셔터 발음이 안 좋다고. 아니, 발음은 괜찮은데. 아, 그래요? 아니, 좋습니다. 이런 거,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는 거 좋아요. 네. 이렇게 잘, 뭐라고 해야 되나? 찾는 방법, 다 이해하기 쉽게 하는 그렇죠. 방법 알려, 젊은 감각이라서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또 문장을 확인을 해봤는데, 하나 더 뭐 하실 거 있어요? 네, 여기 prairie라고 하게 되는 단어도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낯선 단어이실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요. 여기서 처음 발음하기도 접해봤거든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prairie. 자, 윤 교수님, Prairie. 윤 교수님. Prairie. 아, 한 번에 500원씩 받아야겠다. 네, 그래서 prairie라고 하게 되는 단어가 찾아보면 대평원이라고 나와요. 네, Prairie Dog라고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prairie dog. 네, 네, 그렇죠. 그 미어캣 같이 생겨서 그 평원에 굴 파고 사는 prairie dog. 네. 네. 우리나라로 하면은 프레이리 덕 이렇게 개 그렇게 나오죠. 근데 진짜 문학 작품에 되게 많이 나온 단어예요. 그렇죠. 네. 이 prairie. 근데 보통으로는 보통 이렇게 처음 들어봤어요. 큰 땅 이렇게 되면 랜드스케이프 뭐 네네. 이런 걸로 많이 쓰지. 이 단어는 제가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네.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대평원이라는 건데 목초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푸른색 풀로 쫙 덮여져 있는데 거기 이렇게 큰 이렇게 뭐 안 지어져 있고 그냥 이렇게 넓은 평원 이런 것들을 이 prairie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비슷한 단어로는 또 meadow라는 단어도 있더라고요. 예, meadow. Meadow. Sorry. 네, meadow라는 단어가 있죠. 네. 그것도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은 초원, 평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많이 유래를 했냐면은 라틴어에서 유래가 기본 어원은 라틴어고 그 라틴어가 여러 나라들로 쪼개져서 가죠. 그래서 독일어로 가면 독일어로 발전이 되고 네. 프랑스어로 가게 되면 프랑스어로 발전이 되고 영국으로 가게 되면 영어로 발전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또 지역이 가깝다 보니까 서로 섞여요. 그래서 영어의 어원 중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단어들이 많이 있고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디 쪽에 어원을 두는가에 따라서도 단어가 좀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도우 같은 경우는 메도우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어원을 두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데 독일에서 메도우라고 네. 하게 되는 단어가 온 거고 이 prairie 독일식으로 발음하셨네요. 그지? 봐요. 독일식으로 발음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prairie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프랑스에서 온 단어. 프랑스어로 그러면 prairie. 그래서 이렇게 단어들이 같은 말을 지칭을 하는 거지만 좀 어원에 따라서 많이 네.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단어들 때문에 영어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좀 다양한 단어들도 있구나라는 정도로 부담 없이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영어 공부하실 때 이런 단어들은 그냥 이렇게 부담 갖지 않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글신과 셔터스톡 잘 여러분 활용해 보셔가지고 더 쉽게 의미와 해석하는 거에 활용을 해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구문들을 알아봤는데 그럼 이걸 이제 또 우리가 허세를 부릴 수 있게 또 저희가 씹어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있어빌리티를 저희가 확 높여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자, For You a Democracy 괜찮죠? 를 저희가 감상을 해보고 있는데
그럼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쓸 수 있는 뿌띠 허세를 부릴 수 있는 표현들을 씹어서 잘근잘근 숟가락에 떠서 드리겠습니다. 자, 있어빌리티를 높여주세요. 그 용어 좋은 것 같아요. 있어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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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많이 쓰는 얘기입니다. 전 있어보- 유저빌리티를 발음을 이상하게 하시는 줄 알아요. 아니, 참, 여기서 또 연식이 아니 그럼 나오시. 우리는 허세빌리티 이런 거 어때요? 그럴까요? 오, 좋네요. 좋네요. 허세빌리티를 높여드리겠습니다. 자, 허세빌리티 높여주세요, 교수님. 네.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뭐, 데모크라시의 발음은 데모가 아니고 democracy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좋겠지만, 이제 저희는 표현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뭐 민주주의는 democracy고, 뭐 공산주의는 communism이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생활에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래서 제가 선거에 관련된 표현을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국회, 한글로는 국회라고 다 하는데 영어로는 나라마다 이게 부르는 명칭이 살짝씩 다릅니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세네트, 뭐 컨그레스가 있죠. 컨그레스 있고 거기는 상의원, 하위원, 그 하우스도 세네트하고 있잖아요. 하우스 오브 레프레젠테티브하고 아.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회를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assembly라고 표현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는 parliament. 네, parliament인데 이 스펠링이 PAR 그다음에 LIA예요. 여기 A는 굳이 발음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parliament, parliament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일본이나 독일의 분다스테그나 그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라고 불러요. 다이어트요? 네. 임페리얼,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 임페리얼 다이어트라고 국회를 이제 명칭을 지었는데 원래 이 다이어트라는 표현은 신성 로마 제국에서 쓰던 표현이라고 해요. 뭐 그 독일어에서 이제 유래한 거라고 하는데 조금 특이한 표현이겠죠. 다이어트였구나. 네. 일본이나 독일 쪽은.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뭐 정치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남의 나라의 국회가 이랬다는 얘기는 잘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좋습니다. 잘. 그렇지만 이제 뉴스나 이런 걸 들으실 때는 많이 들릴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럼- Imperial Diet of Japan 이러면 뭐 재팬이 뭐 다이어트 하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이럴 때 이제 허세빌리티를 높이는 그렇죠. 이게 저게 일본의 국회예요. 의회란 얘기야. 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어쨌든 기본적인 모든 나라에서 다 쓰는 표현들을 보시게 되면 정당이 있습니다. 정당.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이제 얘기할 때는 그렇죠. 뭐 영어로도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때는 파티라고 해요. 파티. 음. 그래서 즐겁게 노는 뭐 파티하자 할 때랑 정당이랑 이런 표현을 할 때랑 똑같아요. 대신 파티. 앞에다가 무슨 파티냐, Democratic Party 또는 Republican Party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이름을 붙이겠죠. 민주당이랑 미국 공화민주당. 미국 공화당이랑 모여서 파티를 한다. 그러면 Democratic Party and Republican Party are having a party. 언어 유희네요. 그렇죠. 모여서 이렇게 할 수가 파티를 있는 한다. 네, 그래서 정당을 파티라고 한다. 부릅니다. 선거 자체는 election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election에서 출마하는 사람들은 candidate라고 얘기를 합니다. candidate. 후보. 후보자죠. 후보자로 내가 출마를 하겠다는 run이에요, run. run. 네, 그래서 this is the candidate running for the Democratic Party 뭐 이런 식으로 뭐 민주당에서는 이분이 출마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학교에서는 반장이나 뭐 학생회장 회장. 그러면 그거를 반장은 클래스 프레지던트고 학생회장은요 그 전체 학급이나 학교를 대표하는 거는 student body라고 불러요. 바디. 네, body 하나의 몸인 거예요. 어. 그래서 running for the student body president. 프레지던트. 학생회장에 출마할 거야. 그 되죠. student body. I'm thinking of running for the student body president. Are there any other candidates? 그랬으면 나는 학생회장 출마하고 싶은데 다른 후보자가 있나? 라고 물어보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한 어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투표를 하다라는 표현은 그냥 vote. vote. 네, 또는 casting your ballot. ballet은 선거 그 종이에요. 투표지예요. 투표 용지. 그래서 용지를 던졌다. 그러면 투표를 했다. casting a ballot이라고 됩니다. BALLOT거든요.
이건 발렛이라고 발음하는데 발레 파킹. 발렛 파킹의 VALET는 발렛이 아니고 그거 원래 그 불어 쪽에서 온 거라 발레라고 해야 돼요. 아, 티가 발레. 거의 안 나게 네. 발음이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 이 발레. 전화, 식당에 전화 딱 하는 거죠. 그래서 발레. 이 식당 혹시 발레이 되나요? 뭐요? 아, 발레 파킹까지. 아, 발레 발레. 파킹. 발레 파킹. 음. 네. 뭐요? 뷔페도 우리 뷔펫이라고 안 하잖아요. 네, 뷔페. 네, 마찬가지로 그 발레 파킹이랑 뷔페는 T 발음하지 않고요. 투표 용지는 하시면 됩니다. 앱센티는 우리 결석할 때 앱센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앱센티 발렛은 부재자 투표라고 네, 직접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또는 해당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었고요. 혹시 반장 선거 같은 거 해보셨나요? 그럼요. 해봤죠? 네. 교수님들은 저만 못 해봤네요. 나가보셨어요? 진짜요? 뭐 반장 선거 나가봤냐고요? 네. 나가봤죠. 공약 같은 것도 거셨나요? 우리 반을 행복하게 만들 거예요. 화목한 우리 행복을 반. 보장하는 그런 공약. 행복한 화목한 우리 반. 하우투는 없어요. 그냥 딱 그런 공약을 거는 거는요. 그렇게 거창한 표현이 아니고 그냥 일렉션 할 때 캠페인 프로미스라 그러면 돼요. promise. 네. 캠페인. 네. 프로미스라고 네, 캠페인 간만에 그냥 promise. 편안한 쉬운 단어 약속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투표를 하고 나면 남이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죠. 투표소 앞에서 꼭 사람들 막 마이크 가지고 막 기다리고 있다가 저기요 막 지나가는 해닝 붙잡고 뭐 뽑으셨냐고 저는 보통 대답 안 하거든요. 비밀이잖아요. 비밀 투표인데. 그래서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로. Who did you vote for? Who did 누구한테 you 뽑았냐? vote for?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 안 알려줌. 비밀이다. No comment. 뭐, top secret.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건 허세가 안 나잖아요. 허세를 위해서는 I could tell you, but I have to kill you. 라는 표현이 있어요. 갑자기 죽여요? 말해주신 너무 쌀벌해지는데. 이게 들으면 죽어야 이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알려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난 널 제거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1급 비밀인 거예요. classified 이거는 보안 정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안 정보는 주로 스파이들이나 기밀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쵸. 하기 때문에 이 기밀이 퍼지면 너는 제거 대상이 되는 거야. 라는 표현인데 그 미국식 뭔가 007 영화의 그런 느낌 같은데요? 그렇게 쌀벌하게 쓰이지는 않아요. 그냥 쉽게 캐주얼하게 다들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누가 물어보면 Who did you vote for?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나요? I could tell you, but then I would kill you. I would have to kill you. 판사. 판사? 너무 귀여웠나요? 네. kill you.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긴 문장은 이제 중간중간씩 잘라서 네. I could tell you, I could tell you, but I have to kill you. but I have to kill you. 근데 여기 I would는요, I'd로 줄여서 그냥 I'd have to kill you. 네. 오케이. would까지 하실 필요 없고, 네, I 줄여서. have to kill you.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명한 I could tell you, but I have to kill you라는 라는 제목의 영화도 있어요. 영화가 있다고요, 이게? 근데 레이팅이 안 높아서 안 봤습니다. 그냥 코미디 영화 같아요. 스파이 코미디. 네, 그 정도로 유명한 프레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잘 활용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허세빌리티 높여드렸어요. 한번 써보세요. 자, 이렇게 시의 표현도 우리가 알아봤고 여러분들의 허세빌리티, 저희가 오늘 창조한 단어 허세빌리티도 듬뿍 높여드렸는데요. 그러면 오늘 함께 감상을 했던 시 어떤 느낌이셨는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사실 뭐 지정 생존자 요즘 미드나 네. 아니면 우리나라의 드라마 보좌관 막 이런 얘기 하려고 했는데 막상 저희 교수님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제 어렸을 적 반장성어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잘 나갔는데 특교 선거 해가지고 요런 전 추억이 떠올랐는데 원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거 보고 떠올랐던 게 뭐가 떠올랐냐면 용비어천가 떠올렸어요.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 빵! 네, 그게 어디서 떠올랐냐? 뭐지 이거? 효과음은 자체적으로. 아니 어디서 떠올랐냐면은 두 번째 연 첫 번째 단어 보시게 되면 네. I will plant companionship thick as trees along all the rivers of America라고 하게 되는 구문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라에 대한 번영을 기원하는 시의 내용인데 보통 처음에 무언가를 세우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만든 게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많이 등장하는 뉘앙스가 나무랑 물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비어천가라고 하게 되는 게 언제 쓰인 거냐면은 조선이 딱 개국했을 때 그 조선에 딱 개국하자마자 거기에 있었던 문신들이 우리 이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해서 쓴 최초의 국문으로 쓴 그런 시가인 건데요. 거기 이연해 보시게 되면 2장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멜시에 곧디오코 여름하나니 그 다음에 샘이 깊은 물은 가만에 아니 그칠세 내희 잃어 바강에 이르나니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서 꽃이 아주 많이 열리고 열매가 아주 좋다. 그 다음에 깊은 물,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아니하고 가뭄에 마르지 않고 내를 이루어서 바다에 이른다라고 하게 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비어천가가 좀 떠올랐고요. 이런 용비어천가는 또 허세 포인트가 또 있죠. 뭔가요? 이런 용비어천가는요. 술집 같은데 가보시게 되면은 벽지에 한글 그 이렇게 고대 한글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민속주점 이런 데. 민속주점 딱 가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고대어로 막 이렇게 한글 벽지 발라놓은 데 있어요. 딱 2개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훈민정음 있죠. 세종어제 훈민정음 나란 말씀이 튕기게다라. 요거 적혀 있는 홀페이셔도. 버전이 있고. 홀페이셔도. 네, 2번째 버전이 바로 이 샘이 깊은 물은 바람에 아니면시 이거 적혀 있을 때가 있어요. 아, 그게 용비어천가요? 그렇죠. 아. 술집에서 민족주점에 딱 먹다가 혹시나 그런 벽지 보셨다. 용비어천가가 써있네. 아, 용비어천가구나. 어. 딱 하면은 그냥 허세를 이렇게 뿜뿜. 조용히 하고 술 한잔 해. 이런 거예요. 그럼. 어디다 대고 하는 척이야 이러고 그냥 코사리 한번 먹고. 저는 2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일단 이 시는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시고 민주주의의 기본 2가지 개념은 자유하고 평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더 발전된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먼저 시작한 나라들에서는 특히 프랑스가 그런데 똘레랑스라고 하는 관용이라는 개념이 좀 더 들러붙습니다. 나와 의견이 다를지라도 너의 의견을 존중한다의 느낌, 리스펙트의 느낌이거든요. 한국에서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에 보면 어차피 대한민국의 독립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멘트를 잠깐 제가 찾아온 게 있는데 우리의 힘은 남의 침략을 막을만 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강력한 문화의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도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지는 그건 어떻게 보면 뭐 당군의 홍익인간 뭐 이런 정신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느낌처럼 1950년대에 김수영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한국 시인 중에. 풀이라는 시인데요. 그렇게 길지는 않고 그러니까 서민들이나 민중들의 이렇게 핍박받는 권력에 대한 저항 정신이 좀 들어가 있는 시인데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권력 핍박에서도 무너지긴 하지만 그래도 회복력이 가장 빠르고 서민들의 힘들이 민중들의 힘들이 중요하다라는 걸 조금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그 2가지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오케이. 성 교수님 얘기 들어봤고 그럼 윤 교수님은 이 시 어떻게? 처음 딱 읽었을 때는 그 미국에 한참 많이 나오던 그런 미국의 애국심을 막 뿜뿜하는 그런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알아요. 네, 외계인이 외계인이 침공했는데 침공. 하필이면 전 세계가 미국의 독립기념일 날 그들을 물리치고 이제 다들 환호하죠. 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하잖아요. 지구 방위대가 됐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쪽 나라 얘기고 그쵸,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아까 성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liberty and equality,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을 노래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자유와 평등의 그 입장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니까 생각난 게 동주라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에 관련한 영화인데 강하늘 씨 나오죠. 네? 강하늘 씨 나오죠. 강하늘 배우. 네네네, 그렇죠. 그 영화에서 보면 이제 그분들이 문학인으로서 어떤 독립을
독립운동에 힘을 보태고자 해서 했던 그 문학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사상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퍼지게 전파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월트 위트맨도 이제 그런 비슷한 의도를 가지고 시를 썼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윤동주 시인 그 동주라는 영화를 제가 보고서 정말 영화가 굉장히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예전에도 했는데, 이제 그분들의 그런 노력이나 이런 게 생각이 나서 또 혼자 또 감동스러워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의 핵심 포인트, 핵심 문구, 여러분들이 가장 좋게 뿌띠 허세를 부릴 수 있는 문장을 선정을 해주시는 순서만 남았는데, 이번에는 어떤 분부터 해볼까요? 아무래도 미국을 딱 대표하는 연상되는 말로 뽑다 보니까 I will make inseparable cities with their arms about each other's necks. 그러니까는 나는 분리되지 않는 도시들을 만들 것이다. 각 주마다의 도시국가가 아니라 주의 나라들이 결합된 나라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어떠냐면 each other's neck, 서로의 목 주변을 팔로 껴안고 있는 그런 도시국가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분리되지 않는. 이게 딱 미국을 표현하는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시에서 제일 좋았던 게 맨 마지막 행이었습니다. For you, I'm thrilling these songs. 이 행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 thrilling이 되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 노래를 부른다라는 거였었잖아요. 네. 근데 그 김지하 시인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저항시 많이 쓰셨던 시인이 쓰셨던 시 중에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맨 마지막 문구가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라고 하게 되는 이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하고 좀 매칭이 되면서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이 시는 노래로도 있습니다. 안치환 씨가 노래로도 불렀어요. 그래서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시면 이런 뉘앙스의 노래와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구문이 되겠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교수님. 저도 송 교수님이랑 동일한 표현인데, I will make inseparable cities 까지, 그 다음에 with their arms about each other's necks인데, 이거는 이런 거는 대충 이런 거 서로 아니에요? 얘기 아니라 이제 어깨동무. 이렇게. 네, 어깨동무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50개 주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서 다 어깨동무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멘탈 이미지가 딱 연상이 돼서. 근데 우리나라 한글은 어깨동무 딱 좋은 한글의 한 단어의 표현이 있는데, 영어는 이렇게 길게 써야 되나? 그러면서 기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By the love of comrades까지가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그래야 됐어요. 동무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어깨 동무니까 동무까지 해서 comrades. 굉장히 긴 어깨동무란 단어네요.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어깨동무라는 말을 수출해도 되겠네요. 어깨동무? 하면서 이렇게. 자, 오늘은 이렇게 민주주의와 또 선거와 관련해서 또 4월이고 선거가 있는 달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 가지 저희는 중립적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참여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선거에 누구라도 빠지지 말고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주제와 더 좋은 시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0시 10분 여러분들 뭐 해야 되죠?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세요. 안녕. 뿌띠 허세 충전 시간 0시 10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